다음은 국대월아 금순아님, 네. 한여를 거느리고 계신 네, 저희 시청자님이신데 한국금융지주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9,550원이시고요. 거의 오늘 종가 비슷합니다. 20%신데 이거를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되신다고. 네, 그리고 이제 단기 컨셉이신가 봐요. 네, 가격을 보고 아마 진입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좀 방향이 틀렸나요, 김정수 전문가님?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반격이 나온 거는 한국금융지주가 그냥 묶여서 나온 거죠. 이제 증권주 자체가 반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낙폭주들인 중국 소비주들조차도 다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주식들도 반등이 다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낙폭주들이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유통주들도 그렇고, 최악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뭐 심지어는 뭐 항공주들도 다 기술 반등이 다 나왔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금융지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뭔가 큰 혼재가 있어서 반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낙폭과대했다는 좀 기술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 나와요. 주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 아마 올리게 되면 아마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결정할 때 밸류 요인을 결정을 할 때 우리나라 이 기관 투자가들이 쏘는 방법이 그걸 보고서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증권주들이 주로 돈 버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증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옛날에는 채권 수익 통해서 많이 돈 벌었거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였을 때 브라질 채권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고, 그다음에 메리츠 종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쪽에서 발생되는 그 이익보다는 이 부동산 쪽 관련된 이 매출 비중이 거의 50%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가 수익의 증가로 이어졌던 시점은 2000년도 중반에서 후반으로 그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갇히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포인트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수료 저가 수수료도 되게 많이 발생이 됐고 무료 주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의 어떤 뭐 증가 요인은 플러스 될 수는 있겠지만 증권주를 투자할 때 그거 보고 기관 투자가나 선수들은 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야만 쏘거든요. 하다못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NH 그 투자증권과 같이 IPO 쪽,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거나 기업 공모를 좀 추진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각돼야 되잖아요. 근데 증권주 섹터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거래 대금이 증가해서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는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IPO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증권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기존의 생각이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생각이 가져서 과거의 어떤 현상만 집착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거 생각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과거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과거에. 그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웬만한 레포트 보면 다 나오고 검색하면 뭐 블로그나 포스트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그 과거의 생각이라고요. 생각을 탈피를 해야 돼요.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면 한국금융주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의도 쪽에 있는 선수들이나 프로집단 보면은 코로나 수혜주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권주를 물어보고 있는데 야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아니잖아.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LG전자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LG전자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방 이야기할 때 왜 LG전자 투자 안 하냐. 스마트폰 관련된 것도 적자폭을 좀 줄이고 있고 TV 가전쪽 요번에 지금 히트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10%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좀 올라가야 되는 요인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 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 조금 더 매수하면 올라가겠는데 이건 2008년도 생각이라고요. 2008년도나 2010년도 생각이라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는 프로집단 전문가들 보면은 반도체 없잖아요. LG전자를 물어보는데 반도체 사업 안 하잖아. IT에서 돈 되는 건 반도체인데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왜 돈을 버는데 주가가 안 가겠습니까? 이 빅머니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 왜냐하면은 애플이 등장을 하면서 모토로나 노키아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나 철강주나 포스코, 화학주가 잘한다 하더라도 700조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기 어렵다는 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추세 랠리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반도체 치킨 게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몬다나 LP대가 파산되고 나서 디램이라는 것이 패권이 딱 되면서 여기에 낸드라는 산업 지형의 수익 구조가 나와야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120조, 160조 벌던 수익 구조에서 이제 100조에서 120조 벌던 이 구조가 160조 넘어갈 수 있었던, 750조 넘어갈 수 있었던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왔는지를 보거든요. 프로 집단들은. 그러니까 증권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구조를 줄 수 있을 만한 모델을 제시하는 쪽으로 돈을 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ETF 거래하시는 게 낫다. ETF 거래가 훨씬 더 나아요. ETF 코스닥이 됐든 ETF 레버리지가 됐든 만약에 내가 증권주를 가지고 수익 내려고 한다면 ETF 거래가 훨씬 더 낫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금융지주를 가지고서 만약에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뭐 그냥 뭐 말도 안 돼, 전혀 예측 불가능한 M&A 재료가 막 나와야 됩니다. 대형 호재들이. 뭐 이런 식이 나오지 않고서는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금융지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고, 48,6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며칠 전에 발생이 됐는데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깜짝 놀랐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면은 깜짝 놀랐었을 때 100포인트 이상 빠졌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2030포인트였을 때보다 더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시장은 지금 2140까지 올라와 있는데 2140까지 올라와 있으면 2140까지 올라와 있으면 적어도 2140 언저리 위치까지에 있는 주식들이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2030대 주가 수준과 비슷한 자리에 있는 거니까 우선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 앞서 이제 제가 좀 장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48,600원 요거 좀 붕괴되게 되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상단 쪽으로는 이번에 갭이 발생되었던 자리 55,000원 자리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600원 로스컷 기준 제시하고 1차 목표치는 55,000원 정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6만 원 선 정도가 보이는데 저건 아마 시장이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금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가야만 좀 도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래쪽 로스컷 기준 반드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대워라 금순아님, 네, 굳세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언을 또 잘 소화를 해서 네, 더 좋은 점을 찾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